임대차에서 명도 소송의 시작은 결국 소장 작성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는 형식도 맞아야 하고 내용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AI를 활용하면 일반인도 상당한 수준까지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챗GPT를 활용해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월세 3개월분 이상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특징은 단순 명도 소송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임대료 5% 인상 청구까지 함께 넣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판에서는 임대인의 예상과 달리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임대인은 명도 부분에서는 패소할 수 있지만 대신 같은 소송 안에서 임대료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5% 제한과 별개로 더 높은 인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장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을 내보내라는 건물 인도 청구이고, 두 번째는 만약 계약이 갱신된다면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의적으로 건물인도, 예비적으로 차임 증액 청구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구조도 챗GPT가 상당 부분 도와줍니다. 중요한 점은 챗GPT와 대화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넣기보다는 단계별로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챗GPT도 맥락을 이해하면서 정리해야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챗GPT를 열고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한 후 이렇게 요청합니다. 계약서를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챗GPT는 당사자,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 구조 등을 챗GPT가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인이 보낸 내용 증명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대인은 2026년 3월 3일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냈고 2026년 3월 4일 임차인에게 도달했고, 그러면 챗GPT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종료 통보 사실을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답변 내용 증명을 올립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차인은 2026년 3월 9일 계약 갱신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고 2026년 3월 10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어요. 만기일 2026년 4월 5일의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2026년 4월 5일자로 종료해요. 이렇게 하면 챗GPT는 사건의 핵심 정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챗GPT는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챗GPT는 지금 상황은 임대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료 인상 관련 내용 증명을 업로드했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임대인은 3월 19일 내용 증명으로 퇴거 요청과 함께 계약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26년 4월 6일부터 5% 인상된 604만 원 인상됨을 통지했어요. 그러면 챗GPT는 계약 종료 확정 주의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주의적으로 명도, 예비적으로 차임 증액이라는 소송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 작성을 요청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라. 2026년 4월 6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4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챗GPT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당사자 관계 등을 포함한 소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법원 제출용 완성본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챗GPT는 소장 형식에 맞춰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정리하고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까지 구성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간단합니다.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한글 HWP에 옮긴 후 보기 좋게 편집하면 됩니다. 소장 첫 페이지에는 원고와 피고 기재하고 제목은 건물인도 청구소로 작성합니다. 청구 취지는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주의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예비적으로 월세를 604만원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도소송 후 청구 원인은 다음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2. 임대차 계약의 체결 3. 임대차 계약의 종료 4. 임차인의 명도 거부 및 점유 계속 5. 예비적 차임 증액 청구 6. 결론. 이렇게 하면 소장 작성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인도 상당한 수준의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에는 챗GPT가 매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실무에서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죠. 여러분도 챗GPT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황규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